제가 17대, 18대 국회에서 일을 했었는데 어떻게 정치가 대를 거듭할수록 한 걸음이라도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 계속 퇴행을 거듭해 온 것 같아서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도 참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제가 22대 국회를 생각하면 그동안의 양당의 이제 공천 파동이나 이런 걸 보면서 22대 국회에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실망을 많이 느끼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22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저는 제가 그 1당, 2당이 되는 당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서로 상대방 당을 바라보면서 정치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상대를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게 되면 싸움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당을 쳐다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게 되면 싸울 일도 훨씬 줄어들고, 또 협치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정치나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회에 대한 이 불신이나 이런 게 해소되면서 이 국회가,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국회나 정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9대 국회에 있을 때 그런 발언을 의원총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지만 이 상태로 계속되면 아마 중간은 같다라는 평가를 받을 거다. 왜냐하면 20대 국회보다는 나을 거고 21대 국회보다는 더 나은 평가를 받을 거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발언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점차 하락하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보다 더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국회의 이런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오영환 의원입니다. 우리 22대 국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4년 동안 정말 느낀 점은 우리 여야가 조금이라도 더 대화할 수 있었다면 정말 국민들이 정말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문제 하나라도 더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왜 그렇게 싸워야만 했을까. 만나지도 쫓아 않는 이런 여야 관계에 너무도 많은 참 아쉬움이 남았고요. 정말 지금 환자의 생명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렇게 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먼저 만나서 대화하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그 문제들만큼은 흔들림 없이 끊임없이 해결해가는 그런 국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화해와 화합과 통합을, 국민을 통합시켜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 하지 못한 산적한 과제들을 반드시 좀 해결해야 되는 1차적인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법들,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도 추후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미완의 과제들을 반드시 풀어야 하기를 바라고요. 또 기후 문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산적한 의제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한시바삐 슬기롭게 풀 수 있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복합 위기에 있는 상황이고, 이 현재 위기는 결국은 인류 문명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작은 언제나 정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22대 당선자분들 모든 분들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22대 의정 활동을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녹색정의당의 자리를 꼭 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논의는 많았지만, 그리고 사회에 꼭 필요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던 법안들을 좀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나 국민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신인규입니다. 이제 저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새로 국민을 대표하는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민심동행으로 응원의 사행시 만들어 왔는데요. 제가 운을 띄워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민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심각한 정치를 유쾌하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국민 곁에서 행복한 대한민국 꼭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22대 총선에서 꼭 이런 모습은 보고 싶은데 정치에 다들 관심이 많으시죠. 그러나 정말 정치는 선거 끝난 다음부터 다음 선거 때까지가 진짜 정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면 등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 지역을 대신해서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를 일일이 체크하고 감독하시면서 비판도 해주시고 지지도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했던 공약들을 다 실천하는지도 계속 점검을 해주시고, 물론 이건 개인 차원이 아닌 기관의 차원 또는 단체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다음에 선거에 임박하면은 그 총점을 매겨서 점수화시키든지 아니면 총평을 내놔서 저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했다가 나와야 되고, 그것이 드디어 다음 선거에 반영되고,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거 끝난 후부터 선거 직전까지가 진짜 정치 과정인데, 22대 총선에서는 글쎄 국회의원들한테 바랄 것도 있긴 있지만 우선 국민한테 바라고 싶은 거는 진짜 지금부터가 국민의 정치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22대 국회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2대 국회에서 꼭 이런 일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들은 다시 다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한 3년 남았다고 하지만, 자, 새로운 정당들 또 힘을 합쳐가지고 기존의 정당들과 함께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잘못된 것들을 고치겠다는 그 법들을 대통령이 거부한 채로 그냥 폐지할 수는 없는 거죠. 꼭 다시 성사시켜 주십시오. 22대 국회 아주 중요한 국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거대한 위기는 인류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입니다. 생태 위기, 평화의 위기, 또 사회 붕괴의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구의원, 시의원과는 다릅니다. 왜 국민의 대표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국회의원은 이제 이 거대 위기를 통찰할 수 있는 시대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평화를 동북아 지역에 어떻게 안착시킬지, 그리고 한국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엄청난 불평등과 차별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지, 이것을 고민하는 진정한 국민의 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선거도 그렇고 이제 정치 지형이 굉장히 양극단화돼 있고 진영 대 진영 간의 어떤 패싸움 이런 성격도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이제 싸울 때 싸우고 그러더라도 좀 생산적으로 이제 싸울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우리의 현안들, 우리가 당면한 현안들 같은 경우에는 싸움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게 싸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좌파적 저출산 대책이 있는 게 아니고 우파적 저출산 대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얼마나 이제 어떤 부분들을 어느 세대가 어떤 사람들이 좀 양보를 하느냐, 더 돈을 더 내느냐, 누가 더 받느냐,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 타협의 능력, 정무조정의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다음 국회에서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더 늦춰지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좀 빠져들 것 같습니다. 이미 저출산 문제는 지금 그렇게 지금 빠져들고 있는데요. 지금 0.7이라고 하면은 100명 중에 36명 태어나고 한 세대가 더 되면은 10명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두 세대 간에.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타협을 할 때 하고, 그래서 과거에 조금 그런 국회로 좀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22대 총선이 끝난 뒤에 야당도 그렇고요, 여당도 그렇고요, 대통령실도 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갈등도 심해질 것 같고요. 사실 통합 화해 늘 얘기했지만 어디로 갔는지 일단 말은 좀 골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22대 국회에 바랍니다. 제발 국민의 삶을 살피는 민생을 챙겨달라, 그렇게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국민을 향한, 국민의 민생을 챙기기 위한 싸움은 해도 되지만
상임위원장 자리, 간사 자리, 국회의장 자리 그런 거 갖고 제발 싸우지 마세요. 국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당리당략 싸우지 말고요. 민생을 갖고 싸워라. 꼭 부탁드립니다. 약속해줘.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박준입니다. 22대 국회 이제 곧 개원이 될 건데, 자, 뭐 많은 바람은 없습니다. 좀 이렇게 좀 덜 싸우고, 이말 이렇게 뭐 아주 틀에 박힌 말인데, 덜 싸우고 또 능률적으로 일하기를 바라면서, 또 의원들이 자신이 좀 하고 싶은 일도 좀 많이 하면서 또 국민들을 생각해주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2대 국회 화이팅! 행복하세요. 22대 국회에서는 정쟁을 넘어서서 좀 정치가 복원되는 그런 국회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을 적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무조건 이기겠다 이게 아니라 국민을 더 생각하는 그런 정당들이 또 좋은 정치를 보여주리라고 좀 기대를 일단은 해보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 국회가 서로한테 제가 못났어요라는 경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국회에서는 내가 잘났어요라는 경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해서 하면 좋은가? 지금 우리가 인구 소멸도 있고 지방 소멸도 있고 기후위기 대응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쟤는 못해요. 그 얘기는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할 거예요. 이런 경쟁이 좀 이루어지는 국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2대 국회에 정말 바라는 게 뭐냐면, 저 국민들에게 어떤 국가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정당이 합의해서 제도적으로 풀어주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적대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만 이렇게 미워하는 것들이 좀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경쟁하지만 서로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국회가 서로 그래서 나는 만나지 못하겠어, 이야기하지 못하겠어가 아니라 서로 많이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많이 합의를 끌어내고 그걸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달합니다.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는 이러한 국회, 국민을 닮은 국회로 거듭나시라. 그런 점에서 과감한 과거와의 결별, 새로 어떤 정치의 개혁을 초기부터 외치는 조금 더 새로운 국회로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선되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비록 못 갔지만 제가 갔으면 더 좋아졌을 뻔했는데 지금은 밖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아니 외교는 상대국도 있는 것인데 망가지면 복구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고요. 사실 그 안타까운 소리 때문에 제가 정치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게 그런 임무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무너진 국격과 국위와 국력을 회복하는 데 최전선에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